안녕하세요. 칼 세이건의 책 코스모스 중 2장 우주 생명의 푸가에 대해 발표하게 된 서예담 최하연입니다. 코스모스라는 책 속에서 저자는 지구의 생물학을 음악에 빗대어 단성부라고 표현하면서 수천 광년 떨어진 우주 속 미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어떠한 음악을 들려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품게 합니다. 그는 우주의 생명들이 들려주는 음악은 푸가일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그럼 칼 세이건이 들려주는 우주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 들으러 가볼까요? 첫 번째로는 지구와 생명체의 탄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후 DNA와 세포에 대한 이야기, 지구 환경의 변화, 인간과 나무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구와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살펴봅시다. 지구는 46억 년 전에 성간기체와 티끌이 응축된 구름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40억 년 전에는 최초의 생명이 바다나 연못에서 태어났고요. 이때 최초의 생물은 오늘날의 단세포 생물보다도 하등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시지구 대기 주성분은 수소 원자를 여러 개 가진 간단한 구조의 분자들이었는데요. 이 분자들은 태양에서 복사된 자외선과 번개의 전기 방전을 통해 쉽게 해리되었습니다. 분자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원자와 분자들이 우연히 재결합하면서 더 복잡한 물질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화학반의 부산물들은 바다나 연못에 용해됐으며 거기에서 점진적으로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모든 지상 생명 현상의 주인공인 디옥시리보 핵산 분자, 즉 DNA 원형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DNA는 나선형으로 꼬인 긴 사다리와 비슷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다리 가로대는 서로 다른 네 종류의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A, G, C, T의 네 가지 분자들은 유전자 코드를 기술하는 부호가 됩니다. 우리는 사다리 가로대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고 이 가로대들이 모여서 주어진 생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전 설계도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지구상 모든 형태의 생물들은 각각 그 형태에 맞는 설계도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설계도들은 모두 네 가지 문자, 즉 같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유기체 종류마다 유전 형질이 다른 이유는 유전 설계도가 같은 언어로 쓰여 있지만 그 내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럼 다시 40억 년 전 지구로 돌아가 봅시다. 이 시기에는 지구에 분자들만이 있었는데요. 분자들의 자기 복제술이 점점 향상됨에 따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분자들이 모여서 일종의 분자 집합체인 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식물세포에는 햇빛, 물, 이산화탄소를 탄수화물과 산소로 바꾸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엽록체와 생물이 섭취한 음식물에 산소를 첨가하여 에너지를 추출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이후 30억 년 전에는 단세포 생물이 세포 분열 후 두 개의 독립된 세포가 되지 못하고 그대로 붙어있는 돌연변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 몸은 세포 하나하나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들이 또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군집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억 년 전부터는 성이 출현하며 새로운 종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출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성적 결합에 관여할 줄 아는 생물들은 선택되었고 나머지는 빠르게 사라졌죠. 10억 년 전부터는 식물들에 의해 지구 환경에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시기 바다를 가득 메운 녹색 식물들이 산소 분자를 생산하자 지구 대기의 성질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 수소로 가득했던 지구의 대기가 산소가 주성분이 된 거죠. 또한
이전까지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이 비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면 산소의 출현으로 지구 생명사의 신기원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 대기가 산화력이 강한 대기로 성격이 바뀌자 산소의 분해력에 대처할 수 없던 생물들은 무더기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았을 때 지구 대기의 상당한 양이 생물활동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지금으로부터 약 6억 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생명의 탄생 이후 약 40억 년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바닷속의 청록색 조류들이 지구의 생명계를 지배했습니다. 30억 년의 긴 세월 동안 녹조류 수준에 머물러야 했을 만큼 지구 생명이 특화된 기관을 가지고 체구가 큰 유기체로 진화하기가 그만큼 매우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6억 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일어나며 새로운 형태의 생물들이 지구에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폭발이 시작되자마자 다양한 형태의 생물들이 바다에 우글거렸는데 대표적인 예가 삼엽충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새로운 종들의 출현과 멸종이 있었지만 그 속도가 매우 느렸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후에는 환경이 놀랍도록 잘 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물들이 속속 나타났는데요. 최초의 어류에서 최초의 척추동물, 곤충, 날개 달린 곤충과 양서류, 나무, 파충류, 공룡 등등에서 영장류, 인간까지 이르는 다양한 생물들이 출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간과 나무의 신비한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나무들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 햇빛을 받습니다. 이렇게 햇빛을 생존의 동력으로 삼고 땅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자신에게 필요한 음식물을 합성합니다. 이렇게 합성된 탄수화물은 나무의 에너지 원천이 되죠. 이때 인간은 식물을 먹음으로써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호흡을 통해 들어온 산소와 결합시켜 에너지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뱉은 이산화탄소는 다시 식물에게 흡수되어 탄수화물 합성에 재활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에서 실현되는 구강대 기공의 인공호흡, 그리고 이 위대한 순환작용의 원동력이 무려 1억 5천만 킬로미터 먼 거리 태양에서부터 온다니 자연이 이루는 협력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어서 발표를 하게 된 서예담입니다. 저는 코스모스 우주생명의 푸가라는 부분을 읽고 생명체의 탄생을 주제로 잡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생명의 시작, 그 다음 생명의 진화, 마지막으로 현재 생명 현상의 핵심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생명체가 생기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생물의 재료가 필요하겠죠. 이런 재료가 어디에서 탄생되었는지 저자는 하나의 실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실험은 원시지구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원시지구의 대기를 재현하기 위하여 투명한 용기에 수소, 수증기, 암모니아, 메탄, 황화수소 혼합 기체를 채운 다음 그 안에서 전기방전을 일으킵니다. 전기방전을 일으킨 것은 옛 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번개 현상을 재현하기 위함입니다. 처음에는 용기 안에 들어있는 성분 기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반응 용기도 그대로 투명했습니다. 그러나 전기불꽃을 10분쯤 발생시키자 이상한 갈색 물질이 용기의 벽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용기 내부가 점점 불투명해지면서 타르 같은 갈색 물질이 용기의 벽을 덮습니다. 그 타르 물질에는 생물의 기초가 되는 복잡한 유기 분자들이 가득했고 그 중에는 단백질과 핵산을 구성하는 분자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생물의 재료 물질은 이같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원시지구에 있었을 가장 흔한 종류의 기체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화학결합을 깰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생물의 기본 재료가 될 수 있는 물질들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생물의 재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분자 수준의 재료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결합해야만 진정한 생물이 탄생될 수 있겠죠. 본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음을 증명할 순 없지만
아주 적은 확률의 우연으로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원시지구와 같은 조건에서 아미노산들이 서로 조합하여 단백질과 유사한 물질들을 만들어냈으며 그중 일부는 지금의 효소처럼 유용한 화학 반응을 서투르게나마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끼리 결합하여 핵산 가닥들을 만들기도 했으며 실험관 내의 환경을 적절히 조절하면 짤막한 핵산들이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생물은 단지 수백 개의 뉴클레오타이드만으로 거의 독립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죠. 다음으로 생명의 진화입니다. 진화는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DNA 중합체 요소가 복제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면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DNA 중합체 효소에 관해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또한 태양에서 오는 방사능 입자나 자외선 광자도 돌연변이의 요인이 됩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높은 에너지의 우주선 입자나 주위 환경의 화학물질 때문에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러한 요인들은 뉴클레오타이드를 변화시키거나 핵산의 끝을 꼬거나 묶습니다. 이렇게 돌연변이가 탄생을 하죠. 그러나 돌연변이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이에 생물의 진화는 돌연변이와 자연선택 사이의 정확한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균형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환경에 놀랄 만큼 잘 적응하는 생물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명의 탄생과 진화까지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생명현상의 핵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생명현상의 뿌리에는 세포의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단백질 분자, 즉 효소와 유전 설계도를 간직한 핵산이 있습니다. 핵산 중 하나인 DNA는 이중나선의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현상이 일어나기 위해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어떤 효소의 작용으로 꼬였던 두 개의 나선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각각의 나선이 상대방 나선의 뉴클레오타이드 배열과 동일한 배열의 나선을 복제합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DNA 중합체 요소라고 불리는 특수기능 효소가 이중나선의 해체가 진행되는 동안 복제가 거의 완벽하게 되도록 돕고 확인하죠. 복제에 실수가 생겨서 잘못 끼워진 뉴클레오타이드는 잘라내고 제대로 된 것으로 대체하는 효소들도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우리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소와 핵산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것의 반복이 바로 생명현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발표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생명의 시작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원시지구의 설정으로 시작된 하나의 연구를 기반으로 생명의 탄생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 돌연변이에 의한 생명의 진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소, DNA, RNA에 관한 생명현상의 핵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발표를 통해 생명에 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